네, 시장에 대해서 정말 남들이 못할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주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예상외로 힘이 좀 좋습니다. 어제는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 또 199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이 코스닥도 또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아왔어요. 이 양시장에 대한 각각의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보수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저도 이제 네. 뭐 거래소의 추가 상승, 사실상 거의 투덜대기만 했죠. 근데 이제 거래소의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제 강화된 행태가 조금 눌림은 있을지언정 이게 매도 강화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좀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수급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표는 이제 현물, 선물,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요 세 가지 표를 이제 한 화면에 좀 담아봤는데요. 그간 1940포인트부터 반등이 시작된 이후, 2월 11일 이후에 선현물 수급표를 보시고, 또 외인들의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시면, 여기서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는 이제 시총 바스켓 상단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기계 매매인 거죠.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그에 따라 선물과 현물도 추세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물이 제가 늘 강조했지만 좀 핸들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었는데 어쨌든 위를 보고 외인들의 현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들의 순매수도 약하지만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슬슬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직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단언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좀 조성되었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수 2000포인트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심리적인 부분 3할 타자와 2할 9푼 9리 타자와의 그 차이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환율이 1,100원 밑에서 좀 상대적인 강화를 좀 보여주고 현 지수 위에서 선물이 방향을 잡아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봄직하고요. 시동은 건설이나 조선이나 이런 업종들이 좀 걸었지만 가속도를 붙여주는 거는 이제 대형 IT,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삼성 SDI, 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시총 상단주들이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2000선 돌파 자체에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만 일단 2000선을 넘었다라는 것이 그 신뢰도를 조금이나 키울 수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일단 대형 IT주가 움직여야지 조금 더 큰 탄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일단 시장의 시각에 있어서 2000선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시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1970을 돌파했을 순간부터 1% 내에만 반등하면 2000선 부근이었기 때문에 2000선 자체는 그때부터 의미가 없어진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의 저점을 계속 올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의 저점이 기존에 이제 1900이었는데 이제는 1950 혹은 1970 아래로는 더 이상 안 내려가더라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레벨 상승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만약에 꺾였을 때 저점이 1900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의 움직임이라면 지금의 반등도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요. 3월 달부터 지금 들어온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진짜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는 개별 종목에 좀 집중되는 모습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죠. 하루에 2천억씩 꾸준하게 사는데 지수의 상승폭이 2%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주간 기준으로 1조 원 넘게 샀는데 주간 기준 상승률이 3%가 채 안 된다는 점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수 따위에 관심을 가지기보단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자체가 아직까지 시장에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1% 이상 올라줬던 게 도대체 언젠가 싶을 정도인데요. 일단 외국인 수급이 3월에도 계속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3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요. 잘 체크하시고요. 자,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 건설주들이 일제히 올라섰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11% 급등하면서 좀 놀라웠어요. 최근 건설주 흐름 만만치 않게 좋은데요. 앞으로 이어지리라 보십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앵커께서도 놀라셨던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최근에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주들, 즉 고 PER주들이 이제 판을 쳤다,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PER 뭐 25배 종목이 뭐 35배, 40배 이렇게 튀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근본적인 조건이 뭐였냐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저금리였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중금리가 4%, 5%였다 이렇게 됐다면은 뭐 바이오나 핀테크나 IoT 같은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오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주가는 뭐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 가치들의 할인은 기준금리로 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으니까 미미하거나 먼 미래의 실적이 먹혔지 이제는 뭐 금리가 오른다는 상황이라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같은 논리로 보면 지금같이 저금리 상태에서 주식에 물리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요. 뭐 4%대, 5%대의 기준금리에서 주가에 물리면 뭐 부양책이라도 나오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에 물리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매번 산업재, 경기 민감주들을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요. 보자면 뭐 건설이나 화학이나 뭐 조선이나 정유나 이런 것들 제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외인 현물이 들어오면서 외인들은 어떤 것들을 샀을까라고 보면 건설과 조선과 철강, 뭐 기계 이런 대표주들을 좀 담았습니다. 왜냐? PBR이 낮으니까 이런 것들을 담았는데요. 왜 낮은 PBR을 담았냐에 대한 답을 제가 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표에 보시면은 금리 저점 부분에서는 저 PBR, 금리 인상 국면에는 저 PER주를 관심을 가져라고 좀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외인들은 지금 금리 저점을 거의 확신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프로그래밍한 기계가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어제 좀 표현이 됐지 않나 이렇게 좀 짚어보겠고요. 저는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좀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뭐 건설주나 뭐 이런 산업재 이쪽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마저도 잘 빠져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 하겠습니다. 수급을 쫓아서 뭐 매매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뭐 저는 일단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굳이 하나 뭐 수급을 쫓아서 귀신 같은 매매를 하신다면 대림 산업 정도로 좀 추격 매수 이렇게 좀 시황에 따라서 매매를 해보는 전략 이 정도로만 좀 압축을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산업재나 소재 쪽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 앞으로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군 이야기, 저희 갤럭시 S6에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제 무선 충전 관련주가 또다시 급등이었고요. 그 밖에 카메라, 케이스 관련주도 동반해서 움직입니다. 이들 종목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네,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워낙 뭐 얘기가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굳이 뭐 긴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이폰도 그렇고 뭐 갤럭시 S6도 그렇고 뭐 양대 산맥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향후 뭐 파생 모델이나 뭐 잘 따라하는 따라쟁이 중국 모델에도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갤럭시 S6의 부품주들의 운명이 함께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가장 덜 오른쪽이 좀 카메라 모듈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종목 3개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은 뭐 파트론과 옵트론텍, 삼성전기 3가지 종목인데요. 파트론의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비중이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전후면 카메라 모두 고화소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 증가와 마진 동시에 회복을 좀 느낄 수 있겠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차단용 블루 필터를 유리가 아닌 필름형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젠 2개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자기네 식구들한테는 뭐 아무래도 단가이나 압력이 좀 덜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한번 꺼내와 봤습니다. 비교적 높은 마진 유지가 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삼성전기까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옵트론텍, 삼성전기 기억하고 움직이겠습니다. 김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S6가 지금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 이제 대충 드러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뭐 국내 댓글은 뭐 가관이고요. 뭐 절반은 거의 뭐 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절반 정도는 그래도 삼성 제품이니까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고요. 엔가젯이나 해외 쪽을 살펴보시면 해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갤럭시 S6에 처음 실린다라는 의견하에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마지막 불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인데요. 이 생각은 분명히 하셔라. 지금부터 분명히 중저가 폰의 시대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용 제품, 어느 제품이나 들어가는 범용 부품,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IoT 기기,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넓혀나가는 그런 종합 부품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회사들만 주목해보자. 그래서 LG노텍과 삼성전기, 뭐 인터플렉스 일부 종목만 주목해보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정도의 의견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쓰임새가 많은 범용 그리고 대량 생산이 이뤄지는 쪽으로 종목을 좀 추려보자라면서 몇 종목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2월 마무리 그리고 3월을 대비하는 이 종목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유망주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대우증권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증권주를 제시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의외입니다. 네네. 최근 지수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제 증권주의 바닥 탈출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 증권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래대금의 증가도 눈에 띕니다. 지난 12월만 해도 뭐 거래대금 뭐 아시겠지만 5조, 6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증권사들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7조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으니 뭐 작년까지만 해도 증권주가 다 죽었겠죠. 현재 7조, 8조 거래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증권주들의 1분기 성적표는 뭐 서프라이즈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요즘 증권사가 거의 대부업체 수준입니다. 거래대금뿐 아니라 신용잔고와 담보대출 등등이 개인들한테는 좀 안 좋은 영향이겠지만 증권사들한테는 좋은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죽어 있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향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봐지는데 단서를 잘 잡으면 장기 투자는 조금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3,000원 정도, 손절가는 9,500원 정도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큰 무리 없는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중단기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거래대금 증가가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500원 잡고 대우증권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김종호 연구위원과 함께 IBK 투자증권 정경민 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